안녕하세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경기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는 이주 배경 아동 및 청소년들이 즐겁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 한국에서 학교 생활하기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교육제도, 취약, 학교 생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 더 들여다보기라는 5가지 소주제로 한국 학교 생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교육제도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한국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구성됩니다. 이 중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 교육에 해당하며 이 기간에는 자녀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립초등학교, 사립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교육비가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 학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새학년도는 매년 3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에 마치며 매년 담임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이 바뀝니다. 1학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는 9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연간 2학기로 나눠 진행되며 여름과 겨울에 방학기간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약 일주일 정도 학기 중 봄 또는 가을 방학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배정은 거주지 학군에 따라 근거리 학교에 가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 학급이 설치된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취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진입을 2가지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1학년 학생이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입학이라고 하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학교에 처음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 취약이라고 합니다. 12월 중순 통장이 가정에 방문하여 취약 통지서를 배부합니다. 취약 통지서에는 취약 예정교, 예비 소집일, 입학식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비 소집일은 입학 등록을 하는 날이므로 보호자가 꼭 참석해야 합니다. 이때 취약 통지서를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 학교에 취약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학 원서. 둘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셋째, 재학 증명서. 넷째,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예방접종 증명서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서류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 공문서는 한국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문 또는 공증받은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몇 학년으로 취약하게 되나요? 한국과 학기제가 다른 국가에서 온 경우 학년 배정은 해당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 및 학교별 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8월에 3학년을 마치고 입국하여 9월에 한국 학교에 취약하는 경우 3학년 2학기로 재배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학부모가 원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2년까지 학년을 낮추어 배정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은 왜 해야 하나요? 어떤 접종이 필요할까요? 단체 생활을 하는 아동기에 감염병에 대한 방어 면역을 길러주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은 디탭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 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무료입니다. 학교 생활에 무슨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학교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운영하는 중점 교육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준비물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취학 또는 입학하는 학교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 알아볼까요? 3월에는 입학식, 학교 교육 설명회,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습니다. 3월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교육 활동 중 하나는 진단 활동 주간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기초 학습 능력과 관련된 3RS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된 교육 체험 활동을 하는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며 방학은 7월과 8월 사이 그리고 1월과 2월 2회 실시합니다. 연간 1, 2회 정도 학부모 공개 수업, 교육 활동 발표회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학교에 방문하여 아이들의 수업을 함께하며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동안 갈고 닦은 교육 활동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우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장, 교감 선생님, 담임 및 교과 전담 선생님께서 더욱 발전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4에서 6학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기조에 따라 최근에는 학년 말 교육 공동체 대토론회와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모여 학교 교육을 반성하고 또 그 다음 학년도를 계획하는 행사가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학교는 9시 등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은 40분,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우유급식을 실시합니다. 점심은 식당이나 교실에서 실시합니다. 혹시 알레르기가 있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면 취학 시에 꼭 알려주세요. 등하교 안전 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기, 교통규칙 지키기,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등 매일 아침 자녀와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학교에는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권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입니다. 개설된 강좌, 수업 시간, 장소 등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돌봄교실이란 별도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입니다. 1, 2학년 학생들 중 맞벌이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교육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둘째, 한국인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입니다. 특별학급과 한국어학급은 운영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한국어학급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언어 적응, 교과 적응, 생활 적응 영역에서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 생활 조기 적응을 돕고 지원하는 교육체제이며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다문화 특별학급 37개교 44학급, 한국어학급 35개교 41학급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재학 중인 학생들 중 다수의 언어권을 중심으로 다문화 언어 강사를 교육, 선발하고 학교에 배치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의 모국어 지속 유지 발전, 한국어 능력 신장,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국어 능력 유지, 신장을 위한 이중언어 교재 개발 보급,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어울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호문화 이해 중점 학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 국제 혁신 학교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텐데요. 한국 학교를 준비하면서 더 알아야 할 사항들을 더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쿨뱅킹. 스쿨뱅킹이란 현장 체험학습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돌봄 교실 이용료, 우유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의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인출되는 시스템입니다. 학기 초 스쿨뱅킹 신청서 및 동의서가 배부되어 오니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인출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을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학교에서 배부된 스쿨뱅킹 신청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학습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기에 일정 기간 체험학습을 하고 출석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체험학습 기간을 알아보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기간은 보통 연간 20일 이내입니다. 신청서는 체험학습 최소 일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체험학습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세요. 셋째,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독감, 코로나19와 같은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석이 있습니다. 그 외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꼭 담임선생님께 연락해서 사유와 결석 기간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넷째, 건강조사서. 건강조사서란 자녀의 건강 상태, 자녀가 잘 못 먹는 음식, 자녀에게 걱정되는 부분, 기타 그 외에 부탁하거나 바라는 점을 적는 문서입니다. 다섯째, 학생 체력 및 건강검진. 학생들의 체력 및 건강검진은 팝스를 활용하여 지구력, 순발력과 같은 학생 체력 검사 실시, 키, 몸무게, 시력과 같은 기본 체격 측정과 함께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알림장. 과제나 준비물 등을 적는 공책을 알림장이라고 합니다. 매일 하교하기 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자녀가 귀가하면 알림장을 확인하여 과제나 준비물 챙기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가정통신문. 학교가 학부모에게 각종 교육 정보나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양식입니다. 학기 초에는 가정통신문이 자주 배부되오니 알림장과 함께 꼭 확인해주세요. 전달용은 가정통신문 아래쪽에 절취선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정보나 학교 생활 안내를 위한 용도입니다. 회신용은 가정통신문 아래에 절취선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여덟째, 학교 안전 공제 제도.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로 아이가 다쳤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학교 보험입니다. 신청은 학교에서만 가능하고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 안전 공제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이 신청을 도와주십니다. 치료를 마친 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심사 후 치료비를 지급받습니다. 아홉째,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또는 여권갱신, 가족 친지 행사 등의 사정으로 모국에 다녀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호자는 담임 선생님께 최소 2주 전까지 모국 방문 일정에 대해 미리 말씀드려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교의 학생 출결 관리 규정에 근거한 서류를 작성하고
비행기 왕복 티켓과 같은 한국과 모국 간 교통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단, 학교에 입학한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차기 년도에 진급이 되지 않으므로 모국 방문 기간을 계획할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모국으로 다시 이주하는 경우.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모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면제로 처리됩니다. 모국으로 재이주하게 된다면 보호자는 담임선생님께 최소 2주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면제 신청서 및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국에 있는 학교에 다시 재학할 경우 담임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요청하여 한국 학교에서의 학력 인정과 관련된 서류인 국문, 영문 재학증명서와 국문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추후 한국에 다시 돌아와 초등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모국에서의 정규 학교 재학 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 학교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학교에서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